부터 전자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전자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내가 지금 분석하려는 샘플하고 그리고 특정 파장의 전자파 사이의 인터랙션, 예를 들어서 빛을 흡수하거나 그 빛을 흡수해서 뭔가 다른 빛을 내놓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용해서 화학적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화학적 구조를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많은 분석기기들이 다 여기 해당이 돼. 일단 중요한 건 전자파를 이용하는 건데, 전자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전자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빛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빛은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빛은 두 성격을 다 갖는다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딴 데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입자설은 무시하고 파동설만 갖고 생각을 하도록 하자고. 지금 무슨 얘기? 빛은 파장을 갖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는 파장, 파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텐데, 요거를 잠깐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은,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파장이 짧은 빛, 얘는 파장이 긴 빛이 될 거야. 파장이 짧거나 길거나 그건 무관하게 1초 동안 빛이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다고 치자고. 그지? 그랬을 때 파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 동안, 우리가 헬스로 표현하는 건데 1초 동안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빛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약 1초 동안 4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4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위에 거는 뭐 한 10헬스 정도 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 즉 파장하고 파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될 거야. 빛의 속도를 고려해주면 결국 파수라는 건 1초 동안의 움직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결국 1초 동안의 빛의 속도를 고려해주면은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이 되게 돼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파장하고 파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그지? 이쪽은 파수는 많지 크지만 파장은 짧은 빛이라고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하면 에너지 표현은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 파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높고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낮은 빛이 될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주로 이제 파장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전자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하는 전자파를 전부 나타낸 게 제일 밑에 있는데, 엑스레이에서부터 라디오파까지가 돼 있어. 그지? 왼쪽 요쪽 엑스레이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을 얘기할 거고, 라디오파는 파장은 길고 에너지가 낮은 빛을 얘기할 거야. 그지? 우리 일반적으로 뭐 FM 라디오 93.9MHz 내가 주로 듣는 거 93.9MHz 그걸 대강 100MHz로 놓고 에너지를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 대강 파장이 3m 정도, 굉장히 긴 빛이 될 거야. 파장이 긴 거. 이런 빛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치? 이와 같이 파수별로 파장별로 나누면 이쪽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 이쪽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빛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단위 하나만 얘기하면 110의 마이너스 1승 마이크로미터면 얘는 대강 100 나노미터가 되고 얘는 1000 나노미터가 될 거야. 그지? UV 비저블 영역에 해당하는 요 빛이 일단 대강 나노미터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 왜냐면 앞으로 내가 나노미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넘어가자고. 자, 그래서 이제 전자파 분석에 해당하는 기기들을 요건 내가 정리한 편인데, 정리하면은 일단 전자파 영역은 에너지에 따라서 빛의 종류에 따라서 왼쪽에 썼어. 1로 올라갈수록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이 될 거야. 파장은 센티미터로 일단 표현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빛을 얘기할 때 나노미터로 단위를 사용하니까 요거는 알고 있도록 하자고. 일단 우리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빛은 다른 빛이지만 우리가 분석기기로 이용할 때는 두 개를 같은 영역으로 놓고 사용을 해. 얘는 상호작용 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 그리고 요 샘플에서 어떤 부분하고가 뭔가 흡수를 하거나 방사를 하거나 뭔가 변화, 상호작용을 하는 그 부위가 샘플의 어느 부위냐라고 하는 얘기야.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분석기기의 메커니즘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썼어. 자, UV 비저블을 사용하는 빛에서는 샘플의 외곽 전자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석기기는 UV 비저블 AAICP라고 돼 있어. 이 표상에서 지나게 돼 있는 건 내가 따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UV 비저블 영역에 해당하는 빛으로는 폴라리미터 CDORD라고 하는 게 있어. 폴라리미터는 우리 광학 이성 질체의 광학 순도를 측정하는 분석기기고 CDORD라고 하는 건 사실은 폴라리미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석기기인데 얘는 결국은 단백질, DNA 등의 입체적 구조, 우리 알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 헬릭스 구조 이런 거 고차원적인 구조를 해석하는 분석기기야. 요거는 좀 천연 고분자 DNA, RNA 쪽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따로 다루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단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조금 높은 빛이 되니까 상호작용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각 전자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분석기기들을 얘기를 해. 여기는 전부 진하게 그려져 있어 중요한 분석기기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기기로 해석할 수 없는 건 뭐야? 일단 무조건 해석할 수 없는 원소들은 수소하고 헬륨이야. 왜? 얘네는 내각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요 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감마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 부위가 원자 핵이 돼. 그리고 분석기기는 전자현미경이야. 이건 EM은 전자현미경. 얘는 당연히 따로 얘기를 할 거고 또 당연히 방사능 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원자핵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거야. 요거 역시 좀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자, 그러면 외곽전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자고. 에너지가 낮은 빛은 외곽전자 바뀌면은 결국은 원소를 벗어나는 게 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분자 내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양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IR에서는 C를 보거나 O를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건 C하고 O가 이중 결합으로 돼 있냐, 뭐 싱글 결합으로 돼 있냐 이런 결합 양식을 또는 CC 결합이냐 이런 결합 양식을 보는 게 IR 스펙트로스코피야. 요거는 라만이라고 하는 분석기기도 결국 IR하고 같은 걸 보는 거고 IR에는 또 ATR, NIR 등 관련되는 기기들이 좀 있어. 그래서 요건 따로 단부 모아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워낙 전자파 자체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어. 단지 어떻게 자석을 걸어주는 거야. 자장을 걸어주게 되면 그 샘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거를 측정하는 게 될 거야. 일단 ESR이라고 하는 분석기기가 있는데 얘는 자장 중에 부대전자를 보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분석기기라기보다는 부대전자라고 하는 건 라디칼을 얘기하는 거야. 라디칼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라디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여서 사실은 나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사실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그냥 이런 분석기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제일 밑이 이제 자장 중에 원자핵을 보는 NMR이라고 하는 분석기기야. 지금 유기화학을 하거나 어떤 화학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 NMR이라고 하는 분석기기임에 틀림없어. 근데 이 NMR은 워낙 이제 방대한 양을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요 NMR의 기초의 기초만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전자파 분석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상호작용 부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정리한 거는 지금 우리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런 표로 돼 있어. UV 비저블은 그렇게 중요한 분석기기냐 이건 별개로 치더라도 얘는 분석기기에서 전자파 분석에서 우리 흡광도, 투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분석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모든 거에 해당하니까 램버트 비어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UV 비저블은 좀 길 거고 IR도 4개의 동영상이 들어갔는데 얘도 IR도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기에 관련되는 분석기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동영상 숫자가 좀 많아졌고 전자현미경 있고 XPS도 관련되는 우리 XRF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따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XRD가 있을 거고 NMR은 간추려도 동영상 3개 정도는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사실 나도 NMR에 수박 겉핥기보다는 조금 더 알지만은 아무튼 워낙 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분석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기초적인 것만 갖고 왔어. 그리고 위에 전자파 분석들을 정리했어. 이건 당연히 NMR은 빼고 얘기를 할 거야. NMR은 핵심만 골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NMR 빼고 위에 것들을 정리한 것까지 해서 우리 전자파 분석 마무리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흥미 있는 분석기들을 보는 걸로 하자고.